공공 갈등의 특성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기피 시설의 입지 결정 문제가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기피 시설이라는 게 뭘까요? 좀 싫어하는 거죠. 내 집 주변 또 내 동네에 가까운 데 있으면 좀 싫어하는 그런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얼른 떠오르는 게 쓰레기 집화장이라든지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떤 화장터라든지 그리고 또 군 사격장 같은 것도 좀 아무래도 위험하게 느껴져서 또 싫어할 수 있겠네요. 또 전투 비행장이라든지 이런 건 너무 또 소음이 크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설들이 자기 집 주변 가까이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님비 현상 이렇게 많이 하죠. Not in my backyard. 내 뒷뜰에 제발 그런 거 오지 않게 해달라. 이런 거죠. 근데 공공 갈등과 관련해서는 꼭 이제 기피 시설을 이렇게 싫어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경우는 또 좋아하는 것도 있죠. 반대로 제발 우리 집 근처에 좀 이런 것 좀 세워달라. 이런 것 좀 이렇게 건립해달라. 설치해달라. 이런 거에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건 왜냐하면 또 그게 또 막대한 예산이 드는 거기 때문에 또 아무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이 오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지역의 발전이 아주 빠르게 될 수 있다든지 또는 이렇게 그 주변에 이제 어떤 그 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든지 또 이제 어떤 집값이 올라간다든지 교통이 편리해진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을 때는 또 이제 그런 시설이나 그런 어떤 건물들을 유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철역 같은 게 되겠죠. 전철역을 우리 집 근처에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편리하고 또 집값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가 좋으니까 그런 것이 자기 집 근처에 좀 있기를 원하겠죠. 또 백화점 같은 것도 가능하면 가까이 있는 게 좋겠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 그러면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인피라고 해서 in my front yard 내 집 앞마당에 좀 그런 것 좀 설치해달라. 심지어 제발 좀 설치 좀 해달라 해서 please를 넣어서 PNP라고도 또 이렇게도 하기도 하죠. 또 아주 이렇게 절대 오면 안 된다, 싫어하는 그런 거를 또 바나나라고도 또 이렇게 그런 용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약자는 원래 이제 build absolutely nothing.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짓지 말아라. anywhere, 어디든지, near anybody. 내 근처에 어디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짓지 마라. 이런 현상을 바나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좀 사실 어렵지만 그 해결이 어렵지만 어떤 기본 원칙을 가지고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원칙이 뭐냐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이제 좀 분석해서 찾아보고 규명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공통으로 이제 어떤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또 같이 나갈 수 있는 어떤 목적을 또 무엇이 있을까, 추구하는 목적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해낼 필요가 있어요.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것은 또 쉽게 합의가 되지 않습니까? 네, 협상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공통의 이해와 목적을 좀 발견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해결 과정에서 또 좀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 공공 갈등에서는요, 너무나 그 범위가 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결 과정에서 투명성, 그다음에 공정성, 그다음에 정당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는 나중에 이렇게 해결이 되는 듯 하다가도 나중에 또 더 큰 문제로 이렇게 비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결 과정에서 상당히 유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공공 갈등이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또 상처도 받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또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그런 이제 갈등이 이제 진정이 되고 해결이 되는 단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좀 이제 서로가 창조적으로 새로운 관계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희망과 창의적인 그런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 네 가지의 기본 원칙을 항시 염두에 두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 결정상의 그런 위치에 있을 때도 이런 기본 원칙들을 염두에 두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갈등 관리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 약설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나눠 보면은 전통적인 접근 방법과 대체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란 것은 뭐 과거에 옛날에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왔습니까? 과거에는 주로 어떤 파워, 힘에 의존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어떤 권위 또는 힘 이런 걸로 좀 해결을 좀 하다 보니까 좀 강제적인 방법이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이제 그 물밑에서는 이렇게 어떤 불만, 무서워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조용히 있었지만 나중에 다시 이렇게 수면 하에 있다가 다시 또 드러난다든지 다시 폭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죠. 옛날에 뭐 어떤 갈등이 있어서 데모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뭐 정경을 투입해서 뭐 강제 진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오래전에. 그런데 이제 민주화된 사회가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접근 방법에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강제적인 그건 아니지만 법원에 의한 어떤 갈등 해결 이것도 전통적인 접근 방법에 이제 해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ADR에 이제 대치되는 개념으로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힘과 권위 또는 이제 어떤 이제 꼭 법원에 가서만이 해결하고 이런 접근 방법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많은 거죠. 법원에서도 이제 소송을 통해서 뭐 이런 승자와 패자가 있으면 또 패자들이 진심으로 승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좀 불만을 갖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한계를 이제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걸 좀 대체적인 접근 방법이 없을까? 어떤 협상이나 조정이나 중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상대방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속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수평선 상황에서 같이 얘기하고 귀 기울여 듣고 그래서 또 서로 또 좀 양보도 좀 하고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양보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다 만족은 안 하지만 이 정도면 그렇게 합의할 수 있겠다. 이런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소위 말해서 대체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런 대체적 접근 방법으로서 바로 ADR이 중시되는 거죠. 대체적 분쟁 해결.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 꼭 법원으로만 가는 것보다는 협상이나 조정이나 중재 같은 ADR을 활용해서 하니까 나중에 부작용도 덜하고 또 빨리 해결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 관리 접근 방법도 최근에 들어서는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대체적인 접근 방법이 더 많이 선호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갈등 관리 그러면 교육을 좀 시키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갈등 관리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서 수준이 있고 권위가 있는 곳이 우선 한국행정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갈등 관리 교육을 시키는 연구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 보면은요 ADR 일반 과정, ADR 심화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갈등 관리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고 대체적인 접근 방법이 요즘에 갈등 관리에 좀 우세적인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 이 교육이 사실은 갈등 관리 교육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갈등 관리 일반 과정, 갈등 관리 심화 과정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요즘에 갈등관리 여기 보세요. 갈등관리 연구 교육이라고 해놓고 갈등 연구 교육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과정은 갈등관리 과정이라고 안 하고 ADR 일반 과정, ADR 심화 과정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최근의 갈등관리는 ADR 과정하고 ADR은 단어하고 서로 대체적으로 인터체인지업을 서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써도 될 정도로 곧 갈등 관리가 곧 ADR이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갈등 관리에 있어서 ADR 방법이 이렇게 많이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 쪽에도 ADR이 이렇게까지 용어를 ADR 과정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갈등 관리 쪽에서도 ADR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드린 겁니다.